김무성 대표가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 게이트 관련해서 긴밀히 의논했다. 이 얘기가 왜 김무성 리더십으로 부각이 됩니까? 네, 이번 그 성완종 게이트 전국에서 가장 뜬 정치인 누가 뭐래도 김무성 대표입니다. 예. 우선 이 이완구 총리가 흔들릴 때 대통령이 출국하기 바로 당일 2시간이나 출국을 미루면서 청와대에서 독대한 게 바로 김무성 대표죠. 그래서 확고하게 어떤 여권의 1위다 이런 예. 점을 심어줬고, 또 이번에 성완종 메모에 등장하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명실상부한 원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네요. 지금까지는 그 김무성 대표가 사사건건 이 뭐 조직위원장 문제라든지 또 당협위원장, 최고위원, 심지어는 여의도 연구소장까지 해서 그 친박의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굉장히 싸움도 많이 했고 큰 소리도 많이 냈습니다만,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잡음이 없었죠. 네, 바로 이 이완구 총리의 조기 사퇴를 결정지은 것이 바로 여당의 서울 관악을에서 있었던 현장 최고위원회인데 그 자리에 서청원 최고위원도 참석을 했고요. 예. 또 어떤 청와대라든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그 중남미에 가 있는 박 대통령 쪽 이런 것과 면밀하게 상의를 하는 과정에 그 서청원 최고위원에게 같이 상의도 하고, 또 서청원 최고위원에게도 이 사퇴 불가피론을 같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의를 이끌어낸 것, 그 부분 때문에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김무성 대표 한 얘기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사의 표명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라는 점을 잘 아시는 만큼 민의를 겸허히 수행하는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김무성 대표가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세게 뭐 국민적 지탄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인간적으로는 존중해주는 면모 같은 것들이 좀 우리나라 국민 정서랑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뭐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이 당연히 뭐 좀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 득실을 따져보면 이번 성완종 게이트 전국에서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득이 제일 많죠.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이었다가 탈박해서 굉장히 서름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드디어 집권 여당이나 집권 세력 내에서는 나만한 인재가 없다는 것이 좀 입증이 돼버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또 하나는 자기와 대권 후보 경쟁에서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인 군단들이 대거 사라지게 된 거죠. 예. 이완구 충청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에 나와 있던 분들이, 홍준표 지사 이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권 후보군에 잠재적으로 들어간 분들이 이제 제거된 혐의거든요, 정치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가 이제 여당 내에서 실세로 굳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좀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이건 좀 여담 같습니다만, 문재인 대표 쪽에서 또 어떤 득이 있었냐면, 아까 뭐 실도 있고 뭐 기획 그 특별사면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득은 뭐냐면 잠재적인 대권 후보군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저절로 기스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받았다. 민주당 입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반기문 총장 카드라는 게 이게 계륵 같은 카드였거든요.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끌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반기문 총장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상처를 입었단 말이죠. 그 부분은 뭐 보는 부분에 따라서 그런 면에서 시각이 다를 저는 수 빚이 있다고 있고요. 생각합니다. 김무성 대표에게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돋보인 이유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12년도 선거는 제가 책임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대선 자금을 조사하려면 저를 조사해야 됩니다. 어떠한 위반도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로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내가 책임자다. 나 조사해라. 아주 뭐 역공을 아주 제대로 하는 거네요. 여권보다 김무성 대표의 뭐 경력을 쭉 보면, 그 사람의 이력을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죠. 예. 옛날 과거 통일민주정부에서 정치인으로 쭉 성장해 왔기 때문에, 뭐 과거 상김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감각이나 어떤 여론을 읽는 능력은 사실은 좀 탁월하다고 봐야 됩니다. 탁월하다고 봐야 되고, 또 문재인 대표하고 비교하면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비해서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산수라면 집권당 대표는 거의 미적분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정치력이 없다면, 대통령과의 문제도 아마 여러 참모들 중에 뭐 각을 잡아야 된다는 참모들도 있을 것이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 예.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전당대회 때 할 말은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할 말을 하는 방식이
독대 형식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 나름 돋보였는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천막 당사하는 그 정도의 리더십에는 아직도 못 미치는 게 아니냐. 그거는 조금 다른 예. 것이고 그건 천막 다른- 당사라는 것은 예. 그 당시 그 당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렇죠. 차떼기. 그 다른 그리고 건 그때는 또 다르죠. 야당 대표였고요. 예. 지금 대통령이 존재하는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적 위치가 다르죠. 그리고 그때는 예. 차떼기라는 것이 명백하게 검찰 수사에서 아, 드러난 그렇죠. 상황이었고요. 네. 저는 조금 전에 김무성 대표 이렇게 쭉 발언을 들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그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했어야 되는 발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 발언에 예, 어떤 조사도 필요하면 받겠다. 나부터 내 측근들부터 부정부패 척결에 있어서 성역은 없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검찰 수사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나서서 하겠다. 이 부분도 대통령이 했어야 되는 발언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김무성 대표는 금방 얘기하셨지만 과거의 YS 사단 상도동에서부터 어떤 아주 정치를 밑바닥에서부터 잔뼈가 굵었기 예. 때문에 이 국민들의 감정을 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